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2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시각 11시 31분 향해 가고 있네요. 자, 금요일에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한 가지만 전문가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오늘 모신 분은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10년 넘게 활동한 음악인인데 음악 팬 못지않게 또 많은 분이 식물을 키우다가 고민이 생기면 이분의 팬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음악인으로서 또 가드너로서 꾸준히 말하고 글을 써온 디어 클라우드의 베이시스트 이미랑 씨 오늘 모셨습니다. 최근에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대한 에세이로 또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계시거든요. 책과 글에 관한 이야기, 식물 얘기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이미랑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로서는 보니까 식물에 관한 얘기를 꽤 많이. 네, 맞아요. 식물에 관한 써오셨어요. 얘기를 2권을 썼어요. 네.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는 불안? 네. 그러니까 일단 큰 주제는 불안인데 불안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라는 책인데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네. 그 20대 때의 불안함과 30대 때의 불안함이 굉장히 달랐는데 그렇겠네요. 불안이 제가 인생에서 제일 길게 제일 꾸준하게 해온 일이더라고요. 제일 꾸준하게 느낀 감정이고. 지금 모든 분들이 나도 그런데 그러실 이렇게 수도 있어요. 생각하실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왜 어떤 사람들은 불안할 때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면 아무 일도 못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저도 저만의 방식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어요. 왜 삶의 그 순간순간의 불안과 함께 오셨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저는 이게 되게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기도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멀미 베이비였어요. 차를 못한 어딜 네. 가는 게 불안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동에 대한 불안이 늘 있었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그 정말 어린 시간부터 차를 탈 일만 있으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약간 불안이 되고 이러면서 좀 그 제 인생 전체를 좀 주무르는 어떤 관통하는. 존재가. 네. 사실 음악인이라는 것 자체도 네. 좀 불안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네, 내 음악이 정말 잘 될까? 모두가 들어줄까?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또 생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음악인들한테는 또 다른 불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창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정말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스포츠맨 같은 사람들이 창작을 많이 하진 않아요. 아니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비교적 좀 비율이 좀 그렇긴 한데 네. 음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일도. 불안이랑 네, 좀 많이 맞닿아 있는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감정을 그럼 어떻게 정의하고 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네. 남다르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네요. 네.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불안이라는 걸. 그러니까 저는 불안이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었어요. 지금보다 더 대부분은 어린 그렇죠. 나이에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깊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안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이 불안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뭔가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기 직전에도 나는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느끼는 불안을 이거는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자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통해서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군요. 네,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사실 뭐 어떤 곡을 작곡하시는 그 순간도 불안하실 텐데 맞아요. 끝나고 나면 또 그것이 네. 또 다른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니까 그쵸. 알 수는 없지만 네. 어디로 갈지는. 네. 근데 어딘가로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게 불안함이고 사실 저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의외시네요. 그냥 이파리 닦고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그럴 때는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긴 하지만 어디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불안함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예민하게 보고 예민하게 듣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소화해낼 수도 있다.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지내고 불안도 있습니다. 딴 사람보다 사실은 더 느끼실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럴 수 있겠죠. 평온은 정말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온과 불안이란 두 개의 감정에서 평온은 아무것도 일어나진 않네요. 네. 저한테는 그래요. 아니, 근데 굉장히 무섭고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평안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정말 네. 저는 부러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멘탈이 네. 너무너무 강력하셔서. 스포츠맨 같은 멘탈. 아,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이 네.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를 네. 봄으로써 네. 일단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네네. 자세를 말해주시는 책이 아까 불안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네. 데려다 주리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불안해서 그러면 이제 식물을 키우신 것도 사실 불안과 약간 연결돼 있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은 해보게 돼요. 네. 너무너무 맞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 제가 살면서 제일 큰 슬럼프에 맞닥뜨렸을 때 식물을 진짜 많이 키우기 시작했어요. 제일 큰 시기에 슬럼프라고 하면 뭐 이렇게 계속 음악적으로 네, 뭐. 음악적으로 계속 곡을 쓰고 무너뜨리고 쓰고 무너뜨리고 근데 뭔가 어디로 가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람도 싫고 뭔가 음악이나 영화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그것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막 저기 방구석에서 죽어가고 있는 화분이 있는데 네. 쟤는 내가 어떻게 좀 살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아니 본인을 지금 살려야 되는데 왜 식물을 살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돕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게 나를 살릴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되게 신기한 기분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가서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되려면. 근데 식물이랑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단계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정성을 쏟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번식을 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자라는지 이런 거를 막 논문 같은 걸 막 찾아보면서 어머나. 그때 약간 그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동화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식물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식물 지금 저희 집에서 굉장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 그때 죽어가던 아이들. 어떤 종입니까? 걔는 인도 고무나무 종이에요. 네. 불안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네. 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남을 도움으로써 다른 걸 도움으로써 네.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그쵸. 이해는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안 좋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감정에 좀 절여진다고 하죠. 네. 그래서 다른 걸 잘 못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 좋은 감정을 딱딱 끊어낼 힘을 좀 나 혼자 갖기가 어려울 때는 뭔가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사람은 그렇게 하려면 또 그 안에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쵸. 정성도 들여야 네, 되고 맞아요. 그게 좀 기니까 지금 나는 좀 급한데 네. 그럴 때는 가까이 있는 네. 식물. 근데 다행히 그때 어. 저한테 식물이 뿅 하고 나타나 준 게 너무너무 다행이었는데 아직도 저는 그래서 그 불안을 뭔가 퇴치하기 위해서 네. 식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네. 제가 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좀 많이 불안한 날에는 밤에 흙을 그냥 맨손으로 흙을 이렇게 만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만의 테라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누구나 사실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누구나 꼭 네. 뭐 가드닝일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나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뭐 뮤지컬 감독님 인터뷰를 했었을 때 그 공연 바로 전날은 자기가 밤에 그 밭에 그 집 앞에 있는 그 풀을 뽑는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왜 풀을 뽑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흙의 냄새라든가 그 촉감이라든가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아마 더 편안하게 좀 만들어주는 부분이 네네. 있다라는 얘기신 아무래도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많이 엉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좀 많이 엉킬 때 이렇게 뭔가 건강하고 단순하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 딱딱딱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일들을 하면 좀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렇게 원칙대로 자연은 이렇게 잘 자라는데 맞습니다. 난들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 다른 사람보다 그 동물 식물을 참 좋아한다고 소개하신 걸 본 적이 있어서 네네. 지금도 그러십니까?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저는 그래서 식물이랑 동물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식물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오고 그 마지막에 이제 사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순서가 정해져 있네요. 정확하게. 네. 자, 이 어떤 세 가지의 순위를 지금 그러면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좀 편하세요? 아무래도 이게 그 말이 통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결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네. 제일 소중합니다. 네. 인생이 이렇게 좀 순위를 다 느끼고 아주 예민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자기가 느끼는 것들을 잘 표현하고 계신데 글쓰기는 어떠십니까? 글쓰기는 어떤 순간인가요? 글쓰기도 음악 만드는 거랑 조금 비슷한데요. 제가 저를 계속 들여다보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이 정도 자리에 있구나 이런 거를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예. 네. 사실 이거 둘 다가 창작이군요. 생각해보니까. 네. 글쓰기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쉽지 않을 때는 때로는 잠깐 나와서 네. 다른 것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소중한 사람 가운데 어머니를 빼놓을 수 없다. 책에 맞아요. 이제 어머님의 성함을 네. 보통은 그냥 어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책에 쓸 때도 내 어머니, 내 엄마 뭐 이렇게 그런 표현하시는데 분들이 많죠. 이숙희 씨 네. 이렇게 써놓으신 게 네.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네. 어떤 엄마셨는지 어떻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된 건지. 일단 그 어머니를 이숙희 씨로 표현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 안에 그냥 뭔가 우리 엄마를 가둬두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숙희 씨라고 이렇게 풀어서 책에 쓰긴 어머님은 했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네. 근데 되게 엉뚱한 분이세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자식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그냥 놔두되 뭔가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식의 저는 굉장히 훌륭한 교육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정말 요리를 못 하세요. 근데 본인도 알고 계시고 네. 요리에 관심도 없으세요. 뭐 네. 이를테면 갑자기 그냥 물에 데친 무가 식탁에 올라온다든지 소금 간 이런 거 없는 막 이런 식인데 네. 하루는 엄마가 그 명이나무를 어디서 많이 따왔다고. 요즘에 아주 그러면서. 뭐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근데 그 요리를 정말 안 하시는 분이 명이나무를 따오셨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엄마가 주시는 반찬 안 받아오거든요. 해다 드리는 건 아닙니까? 네, 거꾸로? 해다 드리지도 않고 네. 우리는 아웃소싱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중요한 날은 다 외식하고 그러는데 네. 이거 명이나물은 좀 가져가 봐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거의 백종원이 만들었다고 보면 돼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 비법 간장 같은 거를 사용하셨다면서. 이야, 그러면 맛있었겠는데요, 그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맛있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방송이니까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네. 야, 어머니가 재밌으신 분이시네요. 네, 굉장히 엉뚱한 매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네. 네. 두 분이 다른가요? 저랑 어머니가? 엄마랑. 네, 전 완전 다른데 저는 조금 내향적인 인간인 거에 반해서 엄마는 굉장히 외향적이시고. 네. 그러면 어머님이 때로는 나를 이해 못할 때도 있었을 것 같고 잘할 때 힘들게 하는 왜냐면 반대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방식이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일단 친구를 되게 쉽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네. 받아들여.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그쵸. 네. 두 분 사이에 인상적인 일들이 네. 있었습니까, 선생님? 네, 그런 식으로 아까 뭐 이렇게 간장을 뭐 이거는 거의 백종원 씨가 만든 거야라고 하면서 주신다든지 네. 아니면 뭐 제가 엄마랑 여행을 굉장히 자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따로 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따로 살다 보면 좀 사이가 느슨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느슨해질 때마다 여행 가자고 꼭
너 혹시 다음 달엔 3일 정도 비는 날이 없니?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렇군요. 근데 엄마랑 어디 여행을 가면 뭐 어디 유럽 같은 데 여행을 가도 거기서 또 친구를 만드세요. 말도 안 통하는데. 와, 대단한 능력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늘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하죠. 네. 네. 뜨개질로 늘 그렇게 친구를 만드시더라고요. 뜨개질로. 네. 말이 사실 필요가 없네요. 그런가 봐요. 네, 그 뜨개질은. 기차 같은 데서 이렇게 뜨개질을 열심히 하고 계시면 근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근데 굉장히 빨리 뜨는 걸로 또 유명하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와. 저분 한번 봐봐. 저분 지금 굉장히 빨리 뜨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바로 모양이 뭔가 완성이 되고 네. 조금만 지나면. 네. 재밌네요. 네. 어머님과의 그 성장 과정도 분명히 또 영향을 네. 이랑 씨에게 또 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이제 글도 받고 팟캐스트 네. 또 유튜브 이런 네. 데서도 지금 식물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답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아까 논문까지 보시면서 이렇게 네. 되셨는지 잠시 얘기를 들었지만 계속 그걸 이어가시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제가 원래 하나에 꽂히면 좀 깊게 들어가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긴 해서 근데 뭐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식물 컨퍼런스 이런데 이제 발제자로 참여를 했어요. 진짜요? 네. 와. 근데 이제 저를 소개하시면서 학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식물을 잘 아는 그 일반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네.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기분이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좀 어떤 기준에서는 제가 뭐 학위가 없으니까 전문가라기보다는 작가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좀 깊게 파고드는 기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야, 그러면 어떤 고민들이 가장 많던가요? 이렇게 고민 받아주시면서 얘기해 주실 때. 네, 좀 그만 죽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런 분들이. 진짜 이건 공감하네요. 그만 죽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정말. 그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야가 뭘까요? 혹시 아실 것 같으세요? 초보자들이. 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러니까 죽이고 있는 거겠죠? 이게 초보자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분야가 바로 물주기인데요. 이게 물을 뭐 화원에서는 일주일에 2번 물 주면 알아서 잘 삽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물어보고는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왜요?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식물이 어떤 화분에 담겨서 조도가 어느 정도인 환경에서 통풍이 어느 정도고 흙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물 주는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정해준 대로 그렇게 네. 되는 게 식물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네네. 식물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도 더 굉장히 다르다.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화원에서 알려준 대로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 잘못하면 서서히 익사시키는 경우들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그래서 흙을 보고 물을 주시라. 그러면서 이제 흙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흙을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또 흙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이것도 긴 이야기군요. 짧게 들어가자면 거의 대부분의 그 실내 식물들은 겉흙이 적당히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겉흙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일주일에 2번 주라고 했으니까 지금 주면 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익사하게 되는 거죠, 식물이.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본인은 혹시 네. 이렇게 죽이신 일은 없는지. 저는 아직도 정말 많이 죽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죽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아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제가 많이 죽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저는 약간 실험하는 걸 좋아해서요. 이 같은 개체가 어떤 흙에서 가장 잘 자라는지에 대한 실험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네네네. 흙의 세계가 또 굉장히 넓어서 막 수백 가지 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정도의 환경에서 이 식물이 버티는지에 대해서 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거의 과학자 수준이시네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야, 정말 한 가지 문제를 아주 끝까지 그리고 다양하게 접근해서 해결해 보려는 그 집요함이 있으시군요. 네. 지금 집에 그럼 화분이 몇 개 정도? 제가 숫자를 세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만약에 우리 집에 화분이 156개가 있다 하면 왠지 너무 무서워서 그만 데려오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숫자는 세지 않는데 일단 100개는 당연히 훨씬 100개. 넘는 것 물 줄 같고요. 게 막 엄청 많네요. 매일매일 물을 줘야 주고 되죠. 있습니다. 네. 근데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프리랜서니까 뭐 한 40분 정도 작업을 하고 20분 정도는 식물 한두 개 보고 또 40분 정도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디 못 가시겠네요? 어디 아주 열심히 갑니다. 이게 평소에 건강하게 식물들을 돌봐놓으면 뭐 저는 한 열흘 정도까지는 집을 비워도 얘네가 괜찮아요? 잘 살아날 수 있게 네,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식물을 키우시는 분을 뵌 적이 있는데 네. 그 집의 문을 여니까 굉장히 습도가 그분이 키우시는 식물이 네. 습도가 높아서 필요한 건지 습도가 높은 그런 네. 집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열대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인가 봐요. 네. 바로 아시는군요. 집안 환경이 아무래도 그거에 맞춰지게 그쵸.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열대식물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실은 일단 열대식물 존으로 두고 좀 거실은. 습도를 높여가지고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옷방은 습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신에 옷방의 창문 앞에 굉장히 그 해가 많이 필요한 식물들, 뭐 선인장류라든지 다육식물류라든지 네. 이런 식물들 많이 갖다 놓고 또 키우고 있고요. 걔네들 그리고 햇빛이 많이 필요하군요. 네네. 다육식물들이 햇빛이 많이 없으면 좀 이렇게 얼기설기 웃자란다고 하거든요. 키만 계속 커지는. 근데 제가 식물을 잘 모를 때는 그 웃자라는 걸 보고 잘 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 키가 너무 많이 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웃자라는 거거든요. 얘네가 해를 찾아서 자꾸 키만 키우는 거죠. 그렇군요. 네, 더 올라가면 해가 더 많은 곳이 있을 거야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키만 키우는 거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정말로 광을 제일 좋아하고 통풍이 제일 많이 필요한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테라스에서, 그러니까 아예 바깥 테라스에서. 공간에서 키우고 있어요. 네. 야,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 식물은 아무래도 조금은 너무 정적이어서 네.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 네. 아까 이제 첫 번째가 식물이고 두 번째가 동물이고 이렇게 네. 동물은 그래서 동적이라서 더 많은 분들이 좀 그쵸. 키우시는 면이 좋아하는 그 분들도 리액션이라 그럴까요? 네. 반응을 해주니까 네. 어떻습니까? 식물에도 그런 면을 느끼시나요? 저는 식물이 진짜 너무너무 역동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그런 거를 정말로 느낀 순간이 있는데,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책에도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가봤더니, 정말로 그 1g의 수분이 이파리 끝에 더 닿아서, 무게중심이 확 흐트러져서 식물이 확 넘어져가지고 화분이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인데 네. 이거를 이렇게 막 정적인 존재 이렇게만 생각할 전혀 건 변화 아니지 않나. 없는. 네. 변화가 정말 많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요. 예. 그리고 막 해에 따라서 이파리가 계속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주 미세하게 나눠서 보자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나눠서 보실 일이 많이 없으시기도 할 거고요. 네. 네. 집에 있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네. 많지 않다 보면 그걸 놓칠 때가 많은 거죠. 네. 짧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시간이. 예. 네. 가장 지금 식물 중에서도 네. 힘들어할 뭐랄까 내 마음이 가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너무 좋아하기만 하는 어떤 나쁜 감정 없이 좋아하기만 하는 식물은 몬스테라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알아서 잘 자라는 열대 식물이어가지고 좋아하는데 예. 좀 얘는 정말 애증이다 싶은 식물이 있어요. 이게 유칼립투스라고 혹시 예. 들어보신 적 들어봤죠. 있어요? 네, 코알라의 먹이로도 유명한 이파리. 그리고 뭐 꽃집에 가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칼립투스? 소재로도 많이 소재로 많이 사용되죠. 쓰는. 네, 네. 네. 근데 이제 너무 예뻐요. 이파리도 너무 예쁘고 향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해서 계속 키우는데 사실 호주가 기후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건조하고 겨울에 그렇게 많이 춥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따뜻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겨울 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속성수라서 뭐 한 3월쯤에 유칼립투스를 데려오면 전 테라스에서 물 많이 주고 영양 많이 주고 키우기 때문에 이제 11월쯤에는 막 엄청 많이 자라 있거든요. 근데 제일 예쁠 때 이제 한국의 겨울을 보내지 못해서 죽는 유칼립투스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래서
걔네가 가장 애증의 식물 아닌가. 아, 너무 좋아하지만 네. 겨울이 너무 힘든. 네. 아, 한국 기후랑 안 맞는데도 안 맞는.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데려오나.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지금 2095번님께서 새싹이 올라올 때 그 감동 이런 거는 아마 느껴본 사람만 알 겁니다. 맞아요. 예, 라고 이미랑 작가님을 지지하시면서 그런 동감입니다. 2095님. 다른 윤보라님께서도 지금 이미랑 작가님 너무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숙님께서도 다재다능하시는 게 너무 부럽다. 불안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장점도 있는 것 같다. 나도 불안의 장점을 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써주셨네요. 또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거. 예, 박미영님께서는 몬스테라 참 고운 아이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끝으로 저 음악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서의 식물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네네.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가실지 끝으로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제일 길게 느껴온 감정이 불안이라면 제일 길게 해온 일은 또 음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길게 하고 싶은 일도 음악이고요. 그래서 뭔가 음악에서 쌓인 독을 식물에 열심히 풀면서 또 내 마음의 자리를 보기 위해서 네. 글도 열심히 쓰고 계속 해나가는 걸 목표로 저는 열심히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네. 뭔가 그동안의 삶의 균형을 맞춰가시는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네. 더 좋은 사람으로서 또 이미랑 씨를 계속 또 만날 수 있기를 또 네. 새로운 창작 작품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요초대석 밴드 디어 클라우드의 또 음악인이자 또 작가로서 활동하는 이미랑 씨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얼음 무쇠를 향해 걸었지 얼어버린 두 귀를 감싸며 흐릿해진 길을 더듬어 환영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여러분의 경제적 꿈은 무엇인가요? 잘 이루어져가고 있으신가요? 홍사원의 경제쇼에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업 실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한 사연,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교육, 또 나만의 투자 아이디어, 여러분의 진실한 이야기는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는 총 상금 6천만 원으로 보다